오늘은 초민감자 HSP에 맞는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. 먼저 사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회사를 다니다 보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별 문제 없이 잘 다니는 것 같고, 친구들도 뭐 종종 회사에 대한 불평은 하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나는 회사에서 별일이 없어도 이상하게 사람들이랑 한 공간에서 막 부대끼는 것만으로도 너무 지치고, 집에 오면 아무것도 못하겠고, 맨날 맨날 이게 맞나 싶게 힘들고. 지금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이 대부분 있으셨을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이게 내가 체력이 약해서 그런가? 저는 운동을 잘 안 했거든요. 다른 사람들은 뭐 운동도 꾸준히 하고 체력이 좋아가지고 다 괜찮은가 보다.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운동도 해봤는데, 너무 피곤하더라고. 더 피곤해. 그러면 내가 멘탈이 약해서 그런가? 이런 생각도 하면서 자책을 많이 했었는데, 알고 보니까 이게 체력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. 저는 지금까지 직무를 한 네다섯 번 정도 바꿨는데, 이 경험에 비춰서 도대체 HSP, 즉 민감한 사람들에게 어떤 직업이랑 환경이 안 맞는지, 그럼 반대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마음 편하게 이렇게 뭔가 기빨리는 거 없이, 소진되는 거 없이 일할 수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. 다만 저도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조언이 아니라 그냥 저라는 사람은 이랬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HSP로 지금 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도 좀 댓글로 알려주시면 서로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저희 같은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이해랑 인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민감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빠르게 읽고 흡수한다는 뜻이잖아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 스포츠라는 게 계속 경쟁해야 되고 긴장되는 상황의 연속이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그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지치더라고요. 그래서 안 보게 됐고. 근데 이런 사람이 회사에 가요. 회사에 막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고 서로 뭔가 목표가 있어. 그래서 그 자기 의견을 막 상대방한테 관철을 어떻게든 시켜야 되고, 케바케지만 이게 상하 관계도 있어가지고 회사라는 환경 자체가 긴장도가 꽤 높잖아요.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저도 제 의견을 상대한테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, 이런 거를 하는 것 자체가 남들보다 배로 힘들어요. 그리고 회사에서 뭔가 쓴소리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필요하고 당연한 건데도 일을 하려면, 내가 이런 거를 저 사람한테 말하면 좀 기분 나쁘지 않을까? 이렇게 해서 신경 쓰여요, 되게. 별로 말하고 싶지 않고. 근데 주변에서 거기에 대해서 일은 일이니까 해야지 라고 말을 했지만, 사실 이게 쉬웠으면 제가 회사 잘 다녔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도대체 HSP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냐,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. 여기에 대한 또 연구가 있더라고요. 2019년에 옥스퍼드 대랑 다른 대학의 심리학, 신경과학 연구진들이 HSP 관련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, 여기서 정의하기로 예민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주변 환경의 영향을 남들보다 훨씬 더 크게 받는 사람이다,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나쁜 환경에서는 더 크게 힘듦을 느끼지만 반대로 좋은 환경에서는 남들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저는 이 말이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.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HSP 특성은 다음과 같은데요. 첫 번째로는 정보를 깊게 처리한다. 누구 뭐 표정이 안 좋거나 누가 말을 이상하게 한다.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사실 그냥 지나가는데,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 사람 기분 안 좋은 것 같은데? 뭐 혹은 아니면은 뭐 왜 저렇게 말하지? 이런 거를 되게 깊게 생각한다는 거고요. 뭐 두 번째는 소음이나 냄새, 분위기 뭐 요런 거 작은 변화도 되게 잘 알아챈다. 세 번째는
슬픈 거는 더 슬퍼하고 감동도 남들보다 더 받고 이렇게 감정 반응이 크다. 마지막으로는 이런 정보들이 계속 남들보다 더 많이 캐치되고 생각하게 되니까 과부하가 잘 걸려서 남들보다 빨리 지친다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예민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극이 많고 예측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쉽게 소진되고, 반대로 자극을 조절할 수 있고 깊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강점을 잘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특성을 직업이랑 연결을 해보자면, 피해야 하는 직업은 소음이나 압박, 감정노동, 예측 불가능이 높은 환경의 직업이라고 합니다. 더 구체적으로는 고강도 영업이나 누군가의 민원이나 CS를 응대하거나 응급한 상황이 많은 직업은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. 이 직업들은 저는 아직 안 해봤지만 상상만 해봤을 때 별로 맞진 않을 것 같습니다. 반대로 예민한 사람한테 유리한 직업은 자율성, 집중, 관찰력,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요. 예를 들면 연구가라던가 콘텐츠 기획, 디자인, 글쓰기, 리서치, 심리 상담 같은 게 있다라고 합니다. 제가 봤을 때 공통적으로 이 직업들이 모두 어떠한 상대나 상황, 사물 이런 거를 깊게 이해를 하고, 그다음에 자기만의 시각으로 뭐를 가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, 또 그 결과물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면 어쨌든 늘 생각하고 늘 고민하는 상태가 디폴트 값이다 보니까,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남들의 생각이나 기분도 되게 잘 읽게 되고,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 보니까 공간 디자인을 전공을 했다가 그래픽 디자인으로 직무를 바꾸고, 그 이후엔 콘텐츠 마케터, 그리고 이 마케터 일을 하면서 인터뷰이도 하고 리서처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대표까지 이렇게 직무를 총 4-5번 정도 바꿔봤는데, 특히 잘 맞았던 게 콘텐츠 마케터랑 인터뷰이, 리서처 이 부분이었거든요. 왜 이렇게 잘 맞았냐라고 좀 더 생각을 해보면, 아무래도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, 뭘 편해할까, 뭘 불편해할까, 어떤 생각을 할까,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직무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저의 이런 민감함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럼 근데 여기서 너는 뭐가 문제여가지고 그러면 다 그만두고 일 그만두고 이러고 있냐라고 하시면, 모두 아시겠지만 이렇게 잘 맞는 직업을 가졌어도 어떤 사람들과 일하게 됐느냐, 이게 진짜 진짜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오늘 무슨 얘기가 하고 싶었냐면, 이렇게 민감한 부분을 충분히 무기로 쓸 수 있는 직업이 있다. HSP는 약점이 아니다. 라는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, 내가 너무 예민하고 게으르고 사회성이 부족해서 자꾸 일이 힘들게 느껴지고 회사가 힘들게 느껴지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, 그냥 이게 나라는 사람과 맞지 않는 일이었다.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다. 이런 것, 이렇게 내가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계기였다.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까 연구에서도 나왔다시피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이 잘 맞는 직업과 환경을 찾으면 또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니까요.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. 네. 그래서 영상 지금 보시는 분들은 어떤 직업이 잘 맞으셨는지, 어떤 환경이 가장 일하기 좋으셨는지 한번 댓글로 알려주시면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, 이게 좀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